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 미국은 올림픽 하면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랑은 좀 달라요. 체조, 수영 등등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체조가 시작되면서 이 시몬 바일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몇 개의 메달을 딸 것이냐. 시몬 바일즈가 뭐 금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가 아니라 몇 관왕이 될 것이냐. 이게 주 관심사예요. 프랑스 파리 베르시 아레나에서 끝난 파리 올림픽 기계 체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171.296점을 획득해 우승하는 데 앞장선 것은 역시 바일즈였습니다. 이로써 바일즈는 단체전, 개인종합, 도마, 마루운동 이렇게 4개 종목을 휩쓴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래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마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저는 또 여서정 선수 많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여웅철 선수의 딸. 여서정 선수도 이제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시몬 바일즈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서정 선수도 파이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일즈 선수는 2단 평행봉을 제외하고 파리올림픽 5개 종목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열린 단체전에서도 예상대로 금메달을 수집하고 5관왕을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일즈를 앞세운 미국도 단체전 정상을 8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지난번에 바일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올림픽 도중에 중도 하차하면서 미국 체조 대표팀은 금메달을 따는데 실패했었죠. 은메달을 따기도 했었습니다. 8개 나라가 겨룬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결승은 나라별로 3명의 선수가 도마,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 이렇게 4개 종목에 걸쳐서 출전해 얻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두 나라씩 묶여 4개 종목을 함께 도는 방식으로 한 명이라도 크게 실수해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팀 점수가 크게 깎이는 이 체조 단체전이 약간 스릴 넘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일즈는 도마에서 14.9점에 높은 점수로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고요. 바일즈와 미국 팀을 쌍쓰리한 수니사 리 2단 평행봉과 평균대에서 역시 14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서 펄펄 날았습니다. 이 여자 체조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 세레나 윌리엄스, 나탈리 포트만 그리고 조너선 오원스 이 NFL 선수죠. 이런 유명 스타들이 또 체조 경기장을 찾아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탈리아가 은메달, 브라질이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바일즈는 이제 개인종합, 도마, 평균대, 마루운동 등등에서 추가 금메달을 노립니다. 말씀드렸죠? 2일, 3일 날 열리게 되나요? LA 시간으로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도마 경기는 바일즈와 한국의 여서정 선수 간의 대결로 압축된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한국 탁구가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 획득에 성공한 가운데 시상대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활짝 웃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홍콩 대표팀과의 동메달 결정전 4번째 게임 11대 11, 12대 12 등 2번의 듀스 접전 끝에 한국 대표팀이 이겼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탁구 동메달 12년 만의 메달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메달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1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메달을 따낸 두 선수는 포효하며 포옹했습니다. 남녀 혼합복식인 만큼 서로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응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혼자서는 절대 못할 거 오빠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 탁구는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리우와 도쿄올림픽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두 손 모아 메달을 기원하던 KBS 해설위원들도 전직 대표로서 12년 만의 메달에 울컥하며 축하했습니다. 제가 또 선배로서 메달을 못 따줬는데 신임 선수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잘해줬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도 우리가 노메달이어서 후배 선수들한테 많이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메달을 따주니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북한 탁구 대표팀은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패해 은메달을 땄습니다. 시상대에서 금메달 중국 대표팀 사이로 양 옆에 선 남북한 대표팀. 올림픽 공식 후원사 스마트폰으로 같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중국 대표팀 선수 요청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 나서고 있는 한국 대표팀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은메달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단하죠. 네. 프랑스, 이 사브르 여러 이야기들이 불어갔지 않습니까? 네. 펜싱의 종주국 프랑스를 상대로 단체전에 나선 한국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45대 39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최소 이렇게 은메달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한국은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2012년 런던, 2022 도쿄올림픽에서 2연패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연패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자 오상욱 선수는 2관왕을 노리게 되고요. 오상욱이 단체전까지 재패하면 이번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첫 번째 2관왕이자 한국 펜싱 사상 첫 번째 올림픽 2관왕이 됩니다. 한국은 결승전에서 헝가리와 이란 준결승 승자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8강전에서 캐나다를 완파하고 준결승에 안착했고 홈팀의 압도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프랑스와는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쳐서 결국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응원을 하고 아무리 매서워도 한국 펜싱 사브르에는 이기지 못했다. 한국 대표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프랑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랑 빨래를 가득 채운 프랑스 관중들의 적대적인 응원에도 한 수 앞선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낸 터라 더욱 고무적인 승리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국제 펜싱 연맹 팀 랭킹 2위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단체전 8강에서 프랑스에게 패해서 메달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남자 대표팀이 이를 확실하게 보복해준 셈이 됐습니다. 3세끼를 흔들며 함성을 내뱉는 관중을 본 프랑스 선수들이 힘을 냈고 난적 이집트를 물리치고 준결승까지 올라왔지만 하필 준결승에서 만난 게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에 양궁 소식입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이제 개인전 메달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KBS입니다. 단체전 3연패의 여운에도 개인전 첫 경기 김우진은 다시 가슴은 뜨거웠고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당 심장박동수 75bpm. 김우진 10점을 쏘았습니다. 성인이 휴식하는 수준의 심박수로 김우진은 가볍게 16강에 안착했습니다. 64강전도 마찬가지고 32강전도 마찬가지고 화살 9발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심박수 중계가 처음 도입된 도쿄올림픽에서도 김우진의 첫 화살 심박수는 86bpm이었습니다. 160bpm을 넘은 상대 선수와 비교되며 이른바 수면 양궁으로 불렸을 정도입니다.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가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팔 쏘면서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데 비결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바람과 소음 대비 훈련, 또 감정이 없는 로봇 공사와의 대결로 최대한 변수를 없애고 호흡 훈련, 명상 훈련으로는 스스로 긴장감을 조절하게 했습니다. 도쿄에서 170bpm을 기록했던 김재덕은 이런 훈련을 거쳐 이번 대회 벌이 손등에 앉아도 평온한 강심장을 자랑했을 정도입니다. 교수님을 이번에 초빙해서 이제 뇌과학적인 멘탈 트레이닝을 좀 받기도 했고요. 긴장한 상황에서도 내 걸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고된 반복 훈련과 첨단 기술로 이뤄낸 심박수 관리 전략을 앞세워 한국 양궁은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개인전에 나선 선수들도 차례차례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양궁에 대한 비결 묻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질문도 상당히 지금 현지에서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 올림픽 때마다 그렇죠. 도대체 한국 양궁의 비결이 뭐냐?
도대체 비결이 뭐냐? 한국 양궁 대표팀 지난 도쿄올림픽 때와 이번 파리올림픽 때 선수단이 약간의 변화가 있죠. 이만큼 대표팀에 선발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은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10회 연속 이란 금자탑을 쌓았고 남자 양궁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김우진을 비롯해 출전한 한국 선수 모두 16강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단체전이 끝나고도 집에 전화 한번 하지 않았다. 현재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릴 테니 지금 연락하지 마라. 그런 이유였습니다. 단체전 금메달로 자칫하면 분위기가 해이해질 수 있는데 적어도 양궁 대표팀에서는 개인전을 앞둔 선수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기쁨을 나누는 건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도 충분하다라는 게 현재 양궁 대표팀 선수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계속해서 양궁 소식입니다. 남자 양궁의 김우진의 예선 첫 상대가 바로 아프리카 차드 국적의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10점 만점에 1점을 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남자 양궁 개인전 64강 경기에서 세계 랭킹 2위 김우진과 만난 랭킹 201위 이스라엘 마다예. 가슴 보호대도 없이 경기에 나섰습니다. 2세트 세 번째 화살. 화살이 꽂히는 소리는 났지만 관역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죠? 화살이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화살 있죠. 마다예는 올림픽에서 보기 힘든 1점을 쐈지만 36살의 나이에 올림픽 첫 출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9살 때부터 양궁을 독학한 마다예. 부족한 장비에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연습해 차드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3명 중 1명이 됐습니다. 마다예의 올림픽 출전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른바 개헤엄으로 자유형 100m를 완주한 적도기니의 무산바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무산바니는 국제 규격의 경기장에서 처음 수영을 할 만큼 체계적인 훈련조차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투혼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다예의 SNS에는 한국인들의 격려도 쏟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첫 금메달리스트 프랑스의 까상드로 보그랑 선수가 됐습니다. 파리 생강에서 결국 열렸죠.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해서 트라이애슬론 경기 3종 경기 펼쳐졌습니다. 생강을 헤엄치고 자전거로 강변을 누리고 그리고 알렉산드로 3세 다리를 달리는 트라이애슬론 여자부 결승에서 1시간 54분 55의 레이스를 마쳐서 보그랑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전 8시 파리 현지 시각 오전 8시로 예정된 경기는 수질 검사를 마친 후 오전 4시에 개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자부 개인전이 생강 수질 문제로 연기되고 비가 내려서 여자부 개인전 정상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경기는 정상적으로 열렸는데 좀 지나서 선수들의 건강 상태도 지켜봐야죠. 네. 생강 문제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